안녕하세요. 텃밭 중인 가수 이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서현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농막법이 새로 발의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현희 변호사님께서 또 자료를 오목조목 되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농막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또 서현희 변호사님도 농막을 앞으로 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면 몇 평부터 이제 가능한 거죠? 1차 개정안 내고가 있었는데요. 이번 2차 개정안에서는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보완되었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는 1차 개정안에서도 33제곱미터 이하가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10평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33제곱미터 이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발표가 10평이네요. 네. 예, 10평으로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예. 한 가지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농촌 체류용 쉼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농지에 대비해서 사이즈를 결정하셔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최대 가지실 수 있는 규모가 10평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의 2배 이상의 농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2배 이상? 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몇 월 달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죠? 지금 현재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2024년 겨울부터 12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최대 10평을 다 쓰면 65% 기존 농막보다 65% 정도 더 크게 사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거 외에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테이블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처마나 이런 거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도시민이 농촌에 와서 체험 영농을 하거나 주말 농장을 할 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된다거나 또한 기존 농막과 다르게 주거가 허용되는 것이 농촌 체류용 쉼터이기 때문에 정화조 같이 화장실 시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 허용이 됐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처마 같은 경우에는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1m까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데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 외벽을 기준으로 1.5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예. 데크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럼 주차장은요? 주차장은 한 대까지 허용됩니다. 화장실까지 그럼 정화조까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정말로 좀 와서 쉬시고 기부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만인처럼 그동안은 우리 솔직히 살지 않았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무슨 지금 50년대도 아니고 저희가 정말 이제 인간적으로 정말 이 법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전 국민 지금 농막이야 전국에요 23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네요. 23만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진짜 잘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전체 농지 면적은 그럼 쉼터에 이런 데크 정화조 이거하고 이제 2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 체류 쉼터의 규모 플러스 예. 이런 부속 시설을 합한 면적의 2배 정도가 2배.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토지가 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조건 같은 거 없나요? 예를 들어 그냥 별장으로만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걸 내가 무조건 영농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네, 좋은 질문이세요. 네. 영농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영농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정 시간과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가 나실 걸로 예상을 하는데 영농 의무가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농사를 져야 되고 영농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코 이제 별장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조건은 좋아졌지만 그렇게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점이 많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1차 개정안 때도 농촌 체류 쉼터는 이제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발표가 났었는데요. 네. 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도 처음에 취득하실 때 한 번 정도는 취득세 약 10만 원 정도 내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재산세는 1년에 약 10,000원 정도를 부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그렇죠. 10만 원을 처음에 한 번 내고 취득세는 연 10,000원씩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조건 또 다 되느냐? 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역일 경우에 안 되는 걸 수 있지 않아요? 안 되는 지역. 모든 지역이 다 되시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환경보존이나 위험 예방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재난 방지 지역이라든가 급경사 지역이라든가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이라든가 방류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그런 관계 법령에서 제한하는 수질 관리 있는 지역에서는
농촌 체류용 쉼터가 허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특정되어 있는 무슨 자연재해 개선 이런 부분 수질 이런 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또 그거 말고 또 안 되는 데가 또 어디가 있습니까? 네, 한 가지 농촌 체류용 쉼터에서 예. 중요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소방이나 안전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기거하기 때문에 불이 날 수 있고. 그렇죠. 1차 개정안에서도 소방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또는 구급차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는 네. 농촌 체류용 쉼터가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우리가 농막이 대부분 산 옆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밭이다 보니까 불이 나면은 자연재해가 워낙 대형 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도 소방 시설을 갖추셔야 되거든요. 아, 그럼 뭘 갖춰야 되죠? 소화기를 갖추셔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독립 탐지형 경보기 시스템 같은 거. 아, 단독 감지기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의무인가 보죠? 의무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번 설치를 하면 평생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연도수가 있습니까? 아, 이게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연도수 제한이 있습니다. 아, 몇 년까지죠? 11년, 1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2년까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럼 12년 뒤에는 그 자리에서 다시 허가가 난다.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겠네요. 아마도 이제 시설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또 가장 궁금한 거, 우리 기존에 우리 구독자님들 기존 농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기존 농막의 운명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예, 궁금했는데요. 예민하죠. 네, 기존 농막이 다행스럽게도 농촌 체류용 쉼터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건은요? 조건은 모든 농막이 다 가능하신 건 아니고요. 예. 첫 번째 농촌 체류용 쉼터는 33제곱미터까지만 허용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 농막도 그 규모 이하여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용 쉼터가 신고해도 허가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뭐 재난 방지 뭐 그렇죠. 이런 지역 같은데 이런 곳에 설치하실 수는 없습니다. 도로가 없거나 아까 네,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3년간의 전환 기간을 주시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농지대장에 등재하는 등 전환 조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기존 농막도 조건을 다 갖춰야지만이 농촌 체류용 쉼터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기존 농막이 20제곱미터거든요. 네. 아, 그럼 데크 정화조 주차장 기존 농막도 이제 허용을 다 해주되 조건은 다 갖춰야 된다. 그래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농지법을 이제 뭐 제정해서 뭐 그런 어떻게 뭐 정부에서 이거를 단지를 조성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네, 맞습니다. 지자체 같은 데서 이 농촌 체류용 쉼터를 대단지로 조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임대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령 개정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서연희 변호사님께서 오목조목 너무너무 좋은 내용을 지금 다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 늘 우리 서연희 변호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정보를 주시면서 늘 와주시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연희 변호사님이 하시는 유튜브 친절한 변호사 서연희 구독으로 저희도 좀 보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거기다가 농촌에 되게 그런 관심이 엄청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농촌에 대한 그런 것들, 관련된 법들, 그런 방송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친절한 변호사 서연이 유튜브 꼭 구독 좀 해주시면 우리 서연희 변호사님께서 와주셔가지고 고생하신 또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꼭 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쉬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농막은 대부분 길이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아쉬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산불 나면 큰일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이거는 잘했다. 굉장히 적정하게 발표는 잘했다 생각은 하는데 데크하고 좀 이렇게 처마하고는 조금 더 길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예. 뭐 그래도 이거라도 어딥니까? 근데 하여튼 너무너무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